네, 우선 좀 더 이 사건은 그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수사의 방향 또 파장은 클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정미경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 처음에요. 네. 그 최동욱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만 해도 파도 미담이라고 하더니 조금 지나니까 파도 마담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먼저 판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자들보다 먼저 판 사람이 있었네요. 예. 자,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사건? 조선일보에 난 게 9월 6일이고요. 그 석 달 전에 최 총장의 사생활 관련 개인 정보에 누군가가 접근을 했죠. 지금 밝혀졌죠. 예. 조 국장이라는 사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서울시에 있을 때부터 데리고 있었던 예. 애끼던 부하 후배 관료였다고 하는데 예.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가면서 데리고 갔고, 그러니까 조금 나쁘게 말하면 귀에 거슬리게 들으실 분도 계시겠지만 오야붕 꼬붕처럼 승진시키고 데리고 다니면서 일 맡기고 이 사람은 또 충성을 다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다가 6월 달 무렵에 예. 원세훈 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이건 대단히 큰 정치적 사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누군가가 최 총장에 대해서 소문이 돌았던 첩보였건 무엇이었건 간에 사생활 관련 뭐가 있다더라 그러니까 이걸 좀 알아봐라. 그건 행정전산망에 들어가야 로그인 해야만이 알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임여인과 채모군이 딱 단 두 사람만 모자 가정으로 등재가 되어 있다더라. 예. 출국 날짜는 언제더라. 현 주소는 어딘데 어디서 어디로 며칠 날 이사해서 지금은 소재지가 어디다. 이런 것들. 그러면 누가 시켰을까요? 원세훈 국정원장이 누군가에게 이걸 좀 알아보라고 해라. 그런데 지금 서초구청의 국장으로 예. 있는 조 국장한테 하면 좋을 것이다. 결국 최 총장에게 타격을 입힘으로써 누가 어떤 이익을 볼 것이냐와 최초로 개인정보에 접근했던 6월부터 조선일보에 날 때까지의 석 달 동안 불법 취득된 개인정보들이 어떤 유통 경로를 거쳐서 누구누구의 손을 거쳐서 어떤 목적으로 최종적으로 조선일보에 전달이 됐는가. 이 두 가지가 핵심이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정미경 변호사님. 이 사건이 이제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느냐 아니면 우연의 일치냐 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원세훈 원장이 지시를 했느냐 이건 또 밝혀져야 될 문제고 네. 원세훈 원장은 그러면 왜 지시를 했느냐 이것도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아직은 그럴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데 어떻게 보세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만약에 다시 검찰로 돌아가서 이 예. 사건을 수사를 한다면 예. 이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죠. 예.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고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에 이 사건 수사 국정원 댓글 수사에게 지금 다 후유증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 수사 검찰에서 시작했을 때 많은 검사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전쟁이다. 왜냐면 이게 국정원을 지금 이거를 수사를 해야 되니까. 수사를 한다는 건 이건 전쟁이거든요, 그렇죠. 정말. 정보기관. 그렇죠. 예. 그러면 전쟁을 할 때 만약에 검찰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검찰이 아군이잖아요. 이제 예. 검사들이 얘기할 때. 예. 그러면 아군의 피해도 이제 위험 부담을 감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최동욱 총장이 무사할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원세훈 원장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단순히 개인적으로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예. 개인적인 어떤 걸로 인해서 자기의 측근을 이용해서 그거를 조선일보에 흘렸다라고 볼 거냐 아니면 수사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사는 움직이는 그렇죠. 살아있는 생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국정원 직원이 거기에 개입이 되어 있다면 국정원이 예. 그러면 이건 정말 일파만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 개인정보라는 게 이렇게 직원이면 아무나 쉽게 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아니죠. 절대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렇군요. 이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관리권은 개인정보를 가진 제 정보라면 제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국가가 위탁 관리를 하는 것 뿐이고 아하. 그리고 이게 아까 이제 우연일 수도 없다라는 게 뭐냐면 이거를 분명히 알아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특정을 해야 됩니다. 양지열이라고 하면 양지열이를 이름을 입력을 하고 등록번호를 입력을 해서 그거를 찾아내야 그 정보가 나오는 거지. 그렇죠. 무조건 쌓여있는 서류에서 넘겨보다가 이걸 찾았다 이렇게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지금 우리 구청이라던가 아니면 동사무소 같은 데 가셔서
자기 이름 주민등록번호 적고 서류 넣으면 그걸 들고 가서 컴퓨터처에 조회를 하면 그게 나오는 게 개인정보죠. 예. 그거를 열람했다라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죠. 예. 어떻게 보세요? 예. 불법으로 이제 접근을 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그 임모 여인과 채 군을 어떻게 대한민국 5천만 명 중에서 여자 중에 한 명, 집어서. 10대 소년에서 한 명을 탁 꼬집어서 연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실마리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경우의 예. 수인 거고요. 그 검사 출신이시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렇게 유출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근데 지금 두 분이 다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타인의 정보를 알려고 가서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안 가르쳐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동의가 있어야 돼, 동의. 예. 동의가 있거나 아니면 목적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그 목적범위 내에 있는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고 그 두 가지가 아닌 경우에는 다 영장을 받아야 돼요. 아하. 그러니까 검사의 영장이 없이는 절대로 그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벌 규정을 제가 봤더니 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상당히 중범죄에 해당되는군요. 예. 자, 그러면 뭐 이제 수사가 더 그렇다면 압수수색에 이제 들어가면서 원세훈 원장과 이 국장과의 관계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어떤 게 더 필요한 겁니까? 결국에는 제공이 됐느냐를 밝혀야 되는데 예. 이런 일들이 가끔 실제로 뭐 주민센터 같은 데서 벌어지는 게 어떨 때 벌어지냐면 예. 공무원하고 뭐 일종의 심부름센터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유착 관계가 생성이 된 다음에 예. 뭐 이렇게 돈을 좀 받는다거나 이런 그걸 받고 나서 예. 이제 몰래 빼와서 채권 추심을 한다거나 사람 찾아준다거나 이럴 때나 벌어지는 일인데 그게 정말 국정원과 검찰이라는 국가의 최고의 어떤 내부와 외부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결국 이 열람을 불법적으로 한 건 확실하니까 그러면 그게 이용되느냐, 건네졌느냐.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추측뿐이죠. 그렇죠. 수사를 하신다면 이 다음 단계는 어떤 수사를 하시겠습니까? 일단 원세훈 원장 다시 소환해서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수사가 들어가겠죠. 원세훈 원장을 소환할. 예, 왜냐면 지금 조국장하고의 관계니까 관계. 시켰냐. 이제 예.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아마 주변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요게 지금 불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분명히 통화 내역이 있을 거예요. 예, 그걸 확인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원세훈 원장한테 물어봐야죠. 이걸 누구한테 줬냐. 예.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계속 전개가 될 것 같습니까? 최동욱 혼외자 건을 매개로 해서 지난 이명박 정부와 현 박근혜 정부, 지금 이것은 6월 달에 벌어진 일이니까 예. 새 정부 출범하고도 넉 달 뒤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최동욱 혼외자 건을 매개로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장원장과 현 정부의 누군가가 어떻게 연결이 돼서 일테면 지금 모 야당 의원의 지난번 주장에 따르면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기 학연 후배인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만나서 이런 실마리 단서를 줬다. 그래서 보도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바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당연히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 모든 그동안에 추정되었거나 제기되었던 의문들이 공식적인 수사를 통해서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정치가 완전한 대치 국면이고 교착 상태고 정치 실종돼 있는데 이러한 긴장을 강화시킬 여야 대치를 강화시킬 또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국정원 사건에 아주 직접 맞닿아 있는 것이니까요. 예. 그래서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서는 상당히 파급력이 큰 인화력이 큰 휘발유통이 하나 더 왔다 이렇게 봅니다. 아직은 그걸 진단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얼마 전에 검찰이 댓글 관련해서 트위터 글 100만 건 더 추가로 물론 공수처장 변경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있었죠. 오늘 또 이것도 수사 검찰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 어떻게 이 정도 하면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정원 댓글 수사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관련된 이런 관련돼서 예. 지금 국정원 댓글 수사의 핵심은 제가 볼 때는 최동욱 총장이 딱 이런 식으로 사라져 버렸잖아요. 예. 근데 굳이 그 팀장을 그렇죠. 예. 언론에서 이미 관심도 다 사라졌는데 그거를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되거든요. 예. 그 사람을 거기서 빼지 않아도 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뺐단 말이에요. 근데 예. 언론에서도 그러고 다 여론이 다시 그 사람을 그냥 그쪽에다 놔둬라. 예. 이렇게 했으면 저는 이렇게까지 문제가 심각하진 않을 것 같은데 예.
마치 의심을 자꾸 가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혹시 더 뭐가 있나 보다. 혹시 더 뭐가 있으니까 저 팀장을 뺀 게 아니냐. 응? 그러니까 자꾸 야당에서는 뭐냐면 언론도 마찬가지지만 야당에서는 계속 특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소된 그 사건 부분은 그 특검을 하지 않더라도 그거는 그냥 재판에 의해서 흘러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 기타 나머지 사실 공범 관계예요.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또 누가 있느냐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더 열심히 하는 게 특검 네. 얘기가 나오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아니 근데 그거는 지금 예. 기소된 부분에 한해서만 말씀하시는 하는 거고 거고요. 예. 지금 차원이 약간 다른 거는 예, 다른 예. 거 기타 알겠습니다. 다른 그 사건. 공범 여부에 대한 얘기인 예,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 입장에서는 좀 자존심이 상한, 물론 특수부, 공안부 간의 갈등은 그 논외로 하더라도 최동욱 검찰총장을 따르던 검사들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 최 총장님 무슨 호위무사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명예를 좀 회복해야 될 측면이 있다. 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도 있겠죠. 지금 사실 최동욱 전 총장에 관해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주위에서 가장 의아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그렇게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느냐. 그런데 본인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라는 예.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이건 추측입니다만 본인이 지시를 했던 아니면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따르는 어떤 분들이 그런 것을 했던 이것의 그 배후를 도대체 끝까지 파내지 않으면 검찰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국정원과 대립관계를 맺고 있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끌려가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라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 자체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도 앞으로 국정원과의 관계 정립을 그렇죠. 위해서라도 검찰 입장에서는 그냥 묵과할 수는 없는 없다. 사안인 거죠. 예. 자, 최동욱 총장님은 혹시 아세요? 요즘에 근황 어떻게 계신지 정말 많이 이제 잊혀졌는데 잊혀질만 하니까 또 나온 것 같거든요. 이제 검찰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예. 사실은 밝히고 더 세게 못 나간 이유가 예. 그 딸이 둘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큰 딸은 사실 어릴 그렇죠. 때부터 이제 정신적으로 굉장히 예. 아픈 아이였기 때문에 그 아이는 이제 사망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작은 딸이 하나 남았는데 그 아이가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지금 현재 고등학생이래요. 예. 근데 굉장히 힘들어했대요. 아, 그러니까 그치. 이 공부를 못하고 고등학생인데. 거의 아.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해서 아마 이제 가족을 보호하는 게 1번이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예요. 예. 예. 가족을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칩거 조용히. 예. 그래서 아마 아무하고도 연락이 안 되고 있고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최동욱 총장도 이 방송을 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젠가는 본인이 진실을 좀 밝혀야 될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한 자연인이고 한 가장으로서도 아주 회복하기 어려운 자기가 여지껏 쌓아온 모든 게 한꺼번에 또 중인 환시리에 제대로 검증이나 소명의 기회도 없이 말하자면 난타를 당해버린 건데 예. 대한민국의 검찰 수장으로서 아주 민감한 시기에 검찰 조직을 이끌다가 아주 황망하게 창졸지간에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신에게 불명예는 남아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개인 최동욱이건 예. 전 검찰총장 최동욱이건 간에 뭔가 만회를 하고 누구에게나 예, 법 알겠습니다. 앞에 공평한 것이니까 예. 방어권 같은 게 행사가 예. 되어야겠죠.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